안녕하십니까, 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인맛이 나톰 이준혁입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실 주제는 뭐죠? 원래 여름 전에 했었어야 하는데 다른 에피소드들이 너무 많아서 뒤로 조금 밀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부르고뉴입니다. 이제 막 출시가 되고 있죠. 부르고뉴 2023 빈티지에 대해 아주 자세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2023년 부르고뉴 와인은 드물게도 수량적인 측면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이었고 품질 면에서도 역시 뛰어난 빈티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빈티지는 역사상 가장 더운 해이자 기록적인 풍작을 이뤘지만 정작 만들어진 와인은 전형적인 폭염에 노출된 빈티지의 특징인 과숙되고 무거운 스타일과는 전혀 다른 와인들이 생산되었습니다. 화이트 와인들 역시 뛰어난 퀄리티를 지니고 있으며 이른 시기부터 특유의 매력을 잘 표현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2022 빈티지에 비해서는 장기 숙성형 와인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레드 와인들은 생산자의 스타일과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과일의 풍미가 풍부하고 주이시한 스타일의 와인들로 잘 짜여진 밸런스를 지닌 와인들이 생산되었습니다. 즉 2023 빈티지는 장기 숙성형의 와인들이 생산되기보다는 즉각적인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빈티지로 와인들이 밝고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균형이 잘 잡혀 있다는 것이 여러 생산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다만 최고의 생산자들은 빈티지의 특징을 뛰어넘어 충분한 파워와 구조감을 지니고 있어 장기 숙성에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버건디의 전문 매거진이죠. 인사이드 버건디의 제스퍼 모리스 마스터 오브 와인은 2023 빈티지는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빈티지와도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풍작과 고온의 조건 속에서도 와인들은 오히려 신선하고 매력적으로 완성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부르고뉴 최고의 전문가인 앨런 미로는 2023 빈티지를 대단히 매력적이지만 다소 복불복인 빈티지로 묘사를 하고 생산자에 따라 품질의 편차가 크지만 잘 만든 와인들은 색상과 향의 우아함, 탄닌의 유순함, 그리고 때로와의 투명성이 돋보이는 빈티지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와인 어드보케이트의 평론가의 윌리엄 켈리는 2023 빈티지 최고의 피노누아들은 부드럽고 관능적이며 2018 빈티지처럼 지나치게 익지 않았고 2017 빈티지보다 구조감이 뛰어나다고 평가하였으며 충분한 잠재력을 지닌 빈티지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꽃띠드 뉘의 2023 빈티지는 장미꽃, 잘 익은 붉은 과실, 약간의 향신료 뉘앙스를 풍기며 타닌은 부드럽고 실키하여 어린 와인임에도 즐기기 좋으면서 때로와별로 미세한 차이가 잘 드러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생산자나 밭에 따라 편차가 있는데 수확 시 과도한 수량을 걸러내지 못한 생산자들은 다소 와인이 묽을 수도 있어 반대로 알코올이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어 생산자에 따라 실력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 빈티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꼬테드 몬 지역에서는 화이트 와인들의 선전이 두드려졌습니다. 2023년은 샤르도네해라고 할 만큼 화이트 와인 산지들이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특히 플레니 몽라쉐를 비롯한 꼬테드 본 남부의 그랑크루 및 프메크루 밭들은 충분히 숙성된 풍부한 과실미와 밸런스가 잘 잡힌 산도를 갖춘 뛰어난 화이트 와인이 생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8 빈티지나 2020 빈티지 그리고 2022 빈티지와 견줄 만한 와인이라고 호평을 받았고 최고의 와인들은 1999 빈티지처럼 장기 숙성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2023년 부르고뉴는 지역별로 다채로운 개성과 품질의 스펙트럼을 보여준 해로 각기 다른 마을의 때로와가 지닌 개성과 재배자들의 철학이 평년보다도 더 도드라진 빈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023년 부르고뉴 기후와 생장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 빈티지는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극단적인 기후의 변화가 존재하였습니다. 겨울은 온화했고 1월은 이상적인 고온이 지속되었으나 2, 3월은 평균 수준의 기온을 되찾았고 4월 초 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와서 발화 시기가 살짝 늦어진 덕분에 서리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안정했던 날씨는 5월부터 안정되기 시작했고 5월과 6월의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일조량도 풍부하여 꽃이 평년보다 이르게 만개하였습니다. 6월 첫째 주에 개화가 만개하였으며 6월 7일경 정도에는 이미 이제 9월 초 수확이 예견되었습니다. 일부 샤르도네에서 이제 꿀루루 현상으로 꽃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나 오히려 이것은 과도한 수량을 자연적으로 조절해 주어 품질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굉장히 변화무쌍한 날씨가 펼쳐졌습니다. 6월은 2003년 이후 가장 덥고 햇볕이 강했었지만 같은 시기에 이제 국지적으로 강한 폭풍우도 발생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80에서 14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7월 역시 불안정한 날씨의 연속이었습니다. 고온과 매우 높은 습도가 교차하며 병충해의 위험이 존재해 생산자들은 잦은 방제와 적극적인 잎 제거 등을 통해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7월 중순, 정확히 7월 11일과 15일에 이제 메루소와 인근 꼬트샤르네즈 북부, 막공의 남부, 그 다음에 디종 인근에는 우박이 내려서 메루소 프리메크루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량의 40% 정도를 잃어버린 생산자들도 있었지만 다행히 피해는 국지적이어서 부르고뉴 전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7월 하순부터 8월 초까지는 비교적 신선하고 구름 낀 날이 많아 포도 숙성이 잠시나마 더뎌졌습니다. 그러나 8월 중순 다시 더위가 찾아왔고 8월 20일 첫 번째 폭염이 들이닥쳤고 이 폭염은 5일간 지속되었습니다. 다행히 8월 26일에 내린 비로 더위가 어느 정도 식혀졌고 포도가 숨 쉴 틈을 주고 얻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며칠간 흐리고 서늘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2023년 여름은 한여름 내내 지속적인 폭염이 이어지기보다는 간헐적인 고온과 충분한 강우가 번갈아 나타나며 주기적으로 포도를 스트레스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8월 말까지 비교적 온화했던 기후는 9월 초에 예기치 못한 급격한 폭염으로 극적인 전개를 맞이하였습니다. 9월 6일부터 두 번째 폭염이 부르고를 강타하여 일주일 넘게 낮 온도가 최고 기온이 한 40도에 육박하는 이례적인 무더위가 지속되었고 그 짧은 기간에 포도의 당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대신 산도는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와이너리들은 긴급히 수확 계획을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일부 생산자는 9월 첫 주부터 서둘러 수확을 시작하였으며 상당수 와이너리는 9월 7일에서 10일 사이 이제 폭염의 압박 속에 수확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도멘드랄 러머네 콩티는 9월 5일부터 이른 수확을 돌입하여 이제 산도를 보존하려 했고 반면 도멘 조르주 흥미에 같은 경우에는 9월 16일까지 기다렸다가 수확을 하는 등 생산자마다 대응 전략이 좀 엇갈렸습니다. 폭염 속에 포도의 급격한 숙성으로 인해 너무 일찍 포도를 따면 산도가 좋았지만 타닌과 무게감이 부족했고 또 수확을 너무 늦게 하면 알코올 도수가 높아진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9월 12일과 13일 지역에 따라 반가운 비가 내려 폭염을 좀 식혀줬고 이후 선선해진 날씨 속에 마지막 포도들이 수확되었습니다. 이처럼 2023년 생장과 수확 기간은 아주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시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확량과 수확 시기 등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2023년 부르고뉴는 기록적인 풍작을 이루었습니다. 부르고뉴 와인 협회 BIVB에 따르면 2023년 총 생산량은 약 190만 헥토리터, 병으로 치면 약 2억 5,300만 병 정도 되죠. 최근 5년 평균 대비해서 약 한 29% 많은 수치입니다. 많은 생산자들에게 2023년은 그들의 기록 중 최대 수확량이었다는 제스퍼 모리스의 언급이 있을 정도로 포도나무 한 그루당 달린 송이가 이례적으로 많았습니다. 2022년에 완벽한 생장 조건이 이미 이듬해 눈과 꽃눈이 분화를 최적화해서 2023년에 잠재적인 송이 수가 폭발적으로 많았던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이제 평년에는 싹 하나의
송이 하나가 맺히지만 2023년에는 한 눈에 2개, 3개의 송이가 달리는 경우도 속출했습니다. 이 같은 이제 과도한 잠재 수확량을 관리하기 위해 생산자들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그린 하베스트를 단행했습니다. 5월 저가 단계에서 여분의 눈을 제거하고도 이제 송이가 너무 많아서 여름철부터 송이를 솎아내긴 작업인 그린 하베스트를 실시를 했고요. 사실 이 정도는 거의 전례가 없는 경우입니다. 도멘 페블레의 경우에는 무려 3주에 걸쳐서 포도 송이를 잘라냈지만 방대한 면적 탓에 일부 포기한 밭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 직전까지 남아있는 송이들의 크기 자체가 매우 컸고, 일부 생산자는 2023년 송이 무게가 평균 이제 180g으로 예년의 2배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 이제 법정 최대 수확량 구획별에 따라서 약 45헥토리터 정도의 수준에 근접하는 양을 수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령이 높은 포도나무, 이제 비에비뉴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낮은 이제 결실량을 유지하여 2023년에 특히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도멘 르루아나 도멘 비조처럼 평소에 이제 20헥토리터, 30헥토리터 이하로 고수하는 생산자들은 또한 엄격한 수량 제한으로 뛰어난 농축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수확 시기는 이제 지역과 품종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남부의 크레망드 부르고뉴용 포도가 가장 빨리 익어서 8월 25일 막공 지역에서 첫 수확의 과이질이 시작이 되었고요. 정식 AOC 와인 포도 중에서는 이제 화이트 와인 품종이 이른 수확을 했는데, 플리니 몽라쉐가 8월 27일에 이미 수확을 시작한 집이 있었고요. 메르소의 도멘이죠. 앙리보아이오 같은 경우에도 8월 28일 벌써 피노누아를 본래에서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제 꽃드드니 지역의 많은 레드와인 생산자들은 8월 말 시점 이제 포도 당도가 충분치 않다고 이제 판단을 해서 일단 기다렸고, 9월 초 이제 폭염이 닥치자 이제 상황이 급변하게 변화였고, 일부는 이제 폭염 직전 9월 4일, 5일에 서둘러 수확을 착수를 했고, 다수의 와이너리들은 불가피하게 이제 폭염이 한창인 9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수확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르고뉴 전 지역은 9월 말 이전에 모두 수확을 완료하였으며, 가장 북쪽의 샤블리 지역도 9월 마지막 주에 막 포도 송이를 따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의 경우 야간 수확도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폭염 시 이제 낮 기온이 35도에서 38도를 웃돌자 이제 품질을 중시한 도멘들은 해 뜨기 전 동틀 무렵이나 밤에 수확하여서 포도의 프레시한 신선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수확 현장에서 아침에 동이 트는 시간에 맞춰 수확을 시작해 한낮 더위가 오기 전 이제 오후 2시경 모든 작업을 중단하는 모습이 굉장히 흔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일몰 후 이제 조명 시설을 사용을 해서 밤늦게 수확을 이어간 경우도 여러 건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많은 양의 포도를 최상의 상태로 양조장에 들여올 수 있었고, 수확량 증가가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양조적인 측면에서 트렌드와 기술적인 이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양조 현장에서 여러 독특한 트렌드와 실험이 나타난 해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양적으로 엄청난 풍년이면서도 높은 숙성도로 인해 양조적인 테크닉이 많이 들어간 비트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홀클러스터 퍼멘테이션의 활용도의 변화입니다. 이제 발효조 용량의 한계로 인해서 일부 와이너는 어쩔 수 없이 줄기 비율을 줄이며 탱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줄기를 제거한 후 발효를 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평소에 이제 100% 줄기를 고집하던 몇몇 자연주의 와이너리도 2023년에는 공간과 발효 컨트롤 문제로 일정 부분의 포도의 줄기를 제거하고 발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줄기 발효의 장점인 풍부한 아로마와 타닌의 구조감, 산도의 보완을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발효 중에 일부 줄기를 다시 첨가하는 방식을 사용한 와이너리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생산자는 2023년은 줄기에 나오는 칼륨이 산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 줄기 사용에 신중을 기했다고 언급을 했으며, 너무 많이 쓰면 이제 산도 저하와 떫은 맛을 우려해서 30% 정도만 줄기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이제 줄기가 포도즙의
그 일부의 쓴맛 성분과 결합해주고 알코올 농도를 약간 희석시켜주는 효과를 노린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와인에 추가적인 구조감과 신선함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발효 관리 및 숙성 측면에서도 이제 높은 당도와 산으로 인해 발효 중 이제 많은 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몇몇 와이너리의 경우 알코올 발효 중 pH 상승과 열로 인해서 젖산 발효가 말로락틱 발효하고 동시에 진행되는 일이 벌어져서 이제 발효 제어에 애를 먹었다고 하였고, 반대로 어떤 집은 말로락틱이 매우 더디게 진행이 되어 2025년 9월까지 완료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2023년 포도에 사과산 함량이 낮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따뜻한 성장기 탓에 포도 자체의 사과산이 많이 소모되었고, 그 결과로 말로락틱 발효가 와인 성분에 미치는 변화폭이 예년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오크통 사용에도 몇 가지 흥미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우선 2021 빈티지가 아주 소량 생산되면서 유즈드 오크통이 부족했는데 2023 빈티지의 경우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일부 와인들은 뉴요크 비중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21 수량 작고 22 수량이 다 작았는데 갑자기 24가 훨씬 많아지니까 유즈드 오크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요크를 사서 일부러 뭐 어쩔 수 없이 뉴요크를 뭐 써야 되는 집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인데 실제로 몇 년 전부터 이제 보통 228리터 오크를 사용하는 집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350리터에서 600리터의 크기인 이제 데미무드 같은 큰 배럴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와이너리가 있었는데 2023 빈티지 역시 이런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이제 와인과 오크의 접촉 면적을 줄여 오크 풍미가 와인에 과도하게 변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23 빈티지는 과실미가 풍부한 과일 중심의 매력을 지닌 빈티지이기 때문에 일부 생산자들은 오크통 숙성 기간을 조절하였고 오크의 토스팅 강도를 줄이며 강한 토스팅을 한 오크를 사용하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제 오크의 사용에도 아주 세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 빈티지뿐만 아니라 최근 부르고뉴 화이트 와인들의 경우에는 뉴요크보다는 유즈드 오크를 더 선호하고, 또한 뭐 짜르라든가 암포라라든가 와인 글로브 같은 용기를 사용하면서 와인의 순수한 맛을 추구하는 곳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크를 태워서 쓰기보다는 이제 스팀으로 탄닌을 추출한 오크통 등을 사용해서 나무의 영향을 좀 적게 받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양조 철학적인 측면의 트렌드로 2023 빈티지를 유혹하면 이제 적극적인 개입을 두려워하지 않는 빈티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평소에 이제 자연 방임주의에 따르던 양조자들조차 2023 빈티지에는 필요시에 빠르게 냉각을 하거나 즙을 빼내거나 줄기를 가감하는 테크닉을 구사하며 이제 품질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2023 빈티지의 와인들은 양조자의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는 빈티지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노스의 평론가인 릴 마틴은 2023 빈티지가 와인메이커의 기량을 시험하는 빈티지라고 말을 하며 각 와이너리들의 그 결정들이 와인 스타일에 그대로 녹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그 한 해의 자연 조건 속에서 인간의 개입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빈티지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2023이 접근성이 아주 좋은 빈티지예요. 일단 한번 테스팅 해볼까요? 레드 와인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생산자인 시샤 세겐입니다. 올리버 에번스타인의 설립 연도부터 와인메이커를 해서 지금까지 와인메이커를 하고 있는 알코올 볼륨이 그래도 13도 생각보다 높지 않나요? 비조는 얼마일까요? 2023 빈티지 네. 한 12.5? 거의 12, 12.5. 네. 23에 15도 넘어가는 생산자들도 꽤 있었고 14도, 그러니까 늦게 수확을 하는 집들은 되게 높았고, 근데 22 빈티지도 산이 좋아서 접근성이 좋았는데 23 훨씬 더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접근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꽃향이 굉장히 과일 포워드가 되는 빈티지인 거죠. 탄닌도 부들부들하고 되게 감미롭고 접근성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던 빈티지인데 보통 그런 와인이 헤비하고 진해야 되는데 2003년처럼 굉장히 좀 프레시하고 네. 산이 팡팡 치니까 굉장히 재미난 빈티지인 것 같아요. 거기다 수확량도 많았고. 자, 그럼 지역별로 생산자의 인터뷰와 특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지역은 막사네와 픽사입니다.